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이익 117의 실무를 해볼게요. 우리 회사는 어진상사, 전자제품을 제조 및 도소매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자, 입력시 유의사항은 118회 할 때 했으니까 혹시 입력시 유의사항을 못 보신 분은 118회 시작 부분에 있어요. 참조하시고, 자, 일반전표. 큰 문제 1번이 일반전표죠. 일반전표를 한번 풀어볼게요. 대명으로부터 사옥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6억, 6개월 내에 상환하는 조건에 차입하기로 약정하여 선이자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돈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인 거죠. 그 대변에는 6개월, 그쵸?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이렇게 되죠. 자, 원래 단기 차입금은 6억인데 자, 단기 차입금 6억인데 선이자, 그쵸? 선이자 떼고 선이자니까 뭐예요?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를 먼저 1,500원을 줬다. 이자 비용 1,500 하고 나머지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러면 6억에서 1,500원 빼니까 얼마예요? 5억 8,5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차변에 이자 비용 1,500, 그 다음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밑줄은 뭐예요? 거래처를 넣을 거예요. 거래처 뭐뭐 넣는지도 118회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118회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자, 2번 문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1주당 6,000원, 액면가액은 5,000원이네요. 만주를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다. 자,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하래요. 유상증자, 증자. 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야. 그래서 증가한다, 자본금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뭐가 생겨요? 자본금이 생겨요. 증자를 하면 대변에 자본금이 생긴다. 자본금은 항상 뭘로 따진다 했어요? 액면. 액면이 5,000원. 몇 주 발행했어요? 만주. 그럼 얼마예요? 5천만원. 이렇게. 자, 그런데 얼마에 발행했냐면 6,000원에. 그러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6천만원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그쵸? 5천만원짜리를 6천만원에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자, 그런데 가로 안에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자본은 서로 상계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왔는데 혹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그거부터 상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이런 거 확인할 때는 합계잔액시산표. 자, 지금 4월달이잖아요. 이번 문제가. 그죠? 합계잔액시산표 4월달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합계잔액시산표 몇 월달? 4월달 공사 엔터. 뭘 찾아야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자본 항목이니까.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어요. 차변에 300만원 있죠. 이걸부터 반대쪽으로 상계해야 돼. 자,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얼마 있었어요? 아까 300만원 상계시켜주고 그 다음에 차액이 얼마 생겨요? 700만원. 그럼 뭐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7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전기에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1,100만원 부가세 포함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하다. 자, 일단은 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다? 1,100만원이 들어왔어요. 자,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받았으니까 대변을 뭐라 그래요?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죠. 전산회계 1급에도 이런 문제는 자주 나와요. 대손 충당금. 근데 얘는 뭐가 있어요? 전산세무답게 부가세가 있는 거야. 부가세. 그럼 부가세 분계는 부가세는 따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1,000만원은 뭐예요?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1,000만원인 거고 100만원은 뭐예요? 부가세죠. 부가세. 부가세 예수금 오타 예수금이 수금이 얼마다? 100만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됐죠? 전기의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거를 받았어요. 대손 처리한 걸 받았어. 그럼 뭐예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부가세 있으니까 부가세는 따로 분계를 해줘야 된다. 자, 4번 문제. 정기예금 1억 원을 중도 해지하여 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을 받고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당사, 우리 회사 보통용 계좌로 입금받은 거죠. 이자는 이자 수익으로 하래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원금이 1억, 이자는 30만원. 세금이 있어, 세금. 여기 세금이 얼마냐면 두 개 더하니까 그쵸? 세금 떼고 나머지 받은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그러면 자, 일단은 대변에 정기예금 그쵸? 전기예금 원금이에요. 전기예금 원금이 1억. 분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자 총 이자가 원래 얼마예요? 30만원이에요. 30만원.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 30만원. 이렇게. 자, 그러면 원래 30만원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세금 떼고 들어온 거야. 자, 돈 받을 때 세금 떼는 건 뭐라 그래요? 선납세금이죠. 선납세금. 원래 돈 줄 때 세금 떼고 주는 거는 예수금. 돈 받을 때 세금 떼고 받는 거는 선납세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금이 총 얼마예요? 이거 자, 법인세가 42,000원. 이거에 10% 지방소득세 4,200원. 더하니까 46,200원이에요. 그래서 선납세금이 46,200원이다. 그러면 세금 떼고 원금과 이자를 다 어디로 받았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보통예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와요? 1억 25만 3,800원이 들어오겠죠. 분계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죠? 자, 5번 문제. 이익이 예정분 부가가치세 고지금액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납부하였다. 부가세 수금 계정을 사용하고 차액은 잡손실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문제 하나여 해당 법인은 소규모 법인. 소규모 법인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소규모 법인.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정 고지가 있어요. 일반 사업자처럼, 그죠? 개인 사업자처럼 예정 때 뭐를 한다? 예정 고지를 해요. 저번 118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분계가 좀 다르죠. 자, 부가세를 낼 거야. 그럼 뭘로 하래,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을 하래, 예수금.
자, 원래 얼마예요? 95만원. 부가세가 95만원. 그리고 가산세가 있어요. 가산세. 나쁘지요. 늦게 낸 거야. 늦게 냈기 때문에 원래 10월 26일까지 내야 되는데 11월 1일 날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산세. 가산세 뭘로 하래요? 잡손실로 하래요. 잡손실. 여기 보시면 28,500원. 28,500원 해주고, 자, 돈을 어디서 냈다고 돼 있어요? 보통예금 통장에.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냐면 97만 8,5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왼쪽 정렬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95만원, 가산세는 잡손실로 하래요. 28,500원. 그리고 이걸 어디서 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렇게 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겠죠. 메인 매출 전표. 자, 메인 매출 전표 1번 문제. 제주 부분에 사용하는 시설 장치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을 하고 수선비 33만원을 전에 국민카드를 결제했대요. 자, 부채의 계정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쵸?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자, 원상 회복. 그쵸? 원상 회복이니까 뭐예요? 현상 유지 같은 말이죠. 비용 처리해야 돼. 수선비. 자, 분계 볼까요? 일단은 국민카드를 결제했어요. 그죠? 부가세금. 그건 카과예요. 카과. 자, 일단은 과세형은 57 카과. 57 카과가 되겠고, 계정값은 뭐예요? 수선했으니까 수선비 3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있죠? VAT 뭐예요? 대급금 3만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33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카드를 결제했어요. 그죠? 118에서 배웠듯이 메인 매출은 메인 거래처를 쓰기 때문에 계정 과목마다 거래처를 쓸 필요는 없지만 언제 써요? 카드, 어음 배서양도, 가지급금은 거래처 변경을 해줘야 돼요. 거래처 변경 해줄 거고. 이줄 이해 가셨죠? 자, 다음 문제 2번. 생산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사출기 기계장치예요. 기계장치를 중국으로부터 인천세관, 포인트는 인천세관이에요.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하고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 수취해야 돼요. 부가세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세관 나오면 뭐예요? 세관 나오면 55 수입이죠. 자, 인천세관이에요. 세관 나오는 건 뭐다? 55 수입이다. 세관에는 뭐만 내요? 부가세만 내요. 그래서 지금 부가세를 뭘로 냈대요? 부가세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냈대요.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예요? 424만원이에요. 부가세가 이렇게. 자, 이거 뭐 준 거예요? 부가세 VAT 대급금 424만원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5 수입 인천세관이니까 그렇죠? 세관은 뭐만 낸다? 세금만 낸다 주로.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424만원 나간 거 부가세 대급금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화환을 주문하고 다음에 계산서. 일단은 거래처니까 뭐예요?
기업업무 추진비, 그쵸? 근데 계산서는 뭐예요? 면세. 뭐가 우선이에요? 면세가 우선이다. 그쵸? 거래처라고 해서 기업업무 추진비 불공하면 안 돼요. 불공의 뜻이 뭐예요? 안일불, 공제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차피 면세는 공제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공제해줄 게 없다. 그래서 몇 번으로 한다? 53 면세. 이렇게. 자, 거래처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얼마예요? 10만원. 그 다음에 돈은 뭘로 줬어요? 자, 보시면 아직 안 줬어. 외상미수. 그러니까 미지급금이죠. 아직 안 준 돈 미지급금 1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53 면세다. 자, 4번 문제. 공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트럭 취득가액 1800, 감가상 누계 600만원을 1050만원 부가세 별도예요. 매각하고 전자 세금 개선을 발급하였으며 매각 대금은 2월 15일에 선수금 18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을 입금받았대요. 자, 그러면 사용하다가 팔은 거예요. 그죠? 화물차를, 그죠? 사용하던 화물차를 팔았어. 대변부터. 자, 자동차니까 차량 운반구가 나가요. 뭘 써요? 취득가액을 쓰는 거야. 취득가액은 1800. 1800. 이것부터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차변은 뭐 써야 돼요? 감루 써야 돼, 감루. 감루가 600만원이에요. 감루 600. 그 다음 그 밑에 처분가액을 쓰는 거야, 처분가액. 처분가액 보시면 총 얼마에 팔았어요? 1050에 부가세 별도예요. 그럼 부가세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05만원. 이해 가셨죠? 일단은 선수금이 180이에요. 자, 선수금이 180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배들이 입금받았네요. 보통예금. 다행히 금액이 나와 있죠. 1155만원. 보통예금이 1155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가요. 대변에 뭐 써줘야 된다? VAT 하고 VAT 예수금. 자, 부가세는 얼마예요? 1050에 부가세 별도니까 105만원이 되겠죠. 105만원. 아이고. 105만원. 5만원.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차변합계, 대변합계 비교해야 돼요. 그죠? 대변합계는 얼마예요? 1905만원. 차변합계는 잠깐만요. 자, 요게 똑같이 쓰면 안 되겠네. 여기에 지금 선수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네. 그죠? 선수비 180만원. 선수금 180만원에, 그 다음 나머지가 보통 예금이야. 나머지는 얼마예요? 나머지 계산해 보시면 975만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975만원. 지금 보시면 파란 게 1050만원에 부가세가 105만원이야. 두 개 더한 게 1155가 되겠죠. 1155. 그쵸? 1155에 팔았어요. 그 중에 아까 선수금이 180, 나머지가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차액이 차변에 생기죠.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 거고,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형 전 처분 손실이 150만원. 과세 유형은 11과세. 그죠? 11과세. 세금 계산서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당사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양주산업의 견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3월 7일 전자세금계산을 수취와 동시에 해당 금액은 전액 약소금을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계정 과목은 건물로 하래, 건물. 그렇죠? 자, 지금 건물 인테리어 1층 보안 시스템 다 건물이에요. 건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건물. 자, 얼마예요? 건물이 1억 1천. 그쵸? 부가세가 별도야. 부가세는 110만원. 자, 분개를 해볼게요. 일단, 전자세금 계산 있죠, 그죠? 뭐예요? 50일 과세. 50일 과세. 매입과세. 자, 분개는 뭘로 하래요? 건물. 건물 얼마예요? 1억 1천. 그 다음에 VAT 대급금이 1,1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또 대변이 중요한 거죠. 여기 약소금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지급어음 쓰면 큰일 나요. 그죠? 상품 제품 원재료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려면 지급어음을 써요. 상품 제품 원재료가 아니니까 어음으로 줬어도 뭘 써야 된다? 미지급금을 써야 된다. 미지급금 1억 2,100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포인트죠. 자, 됐고 일반 전표 메인 매출 다 해봤어요. 그죠? 한번 입력을 스피드하게 한번 해볼게요. 일반 전표부터. 자, 프로그램 여시고 일반 전표. 자, 1번 문제 1월 달이에요. 그럼 01 엔터 며칠 05. 자,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이자병부터 쓸까요? 이자. 보통 예금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이자, 비용, 엔드 150, 1500. 그 다음에 날짜 엔터. 차변 또 있으니까 엔터. 자, 보통 예금이잖아요. 그죠? 보통 예금 몇 번? 103 보통 예금 엔드 5억 8,500 이렇게. 날짜 엔터 4번 대변. 대변은 뭐 있어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여기 있죠. 단기 차입금 아까 매출 쳐놨잖아요. 거래처 써야 돼. 어디에? 대명 이렇게. 그럼 다 됐죠? 밑으로 내리고. 자, 2번 문제 4월 달이에요. 그럼 ESC 한 번만 누르고 04 엔터. 며칠이다? 20일. 자, 3번 차변에 보통 예금이잖아요. 그죠? 103 보통 예금 엔드 6000 60 뿔뿔. 자, 날짜 엔터. 4번 대변 뭐 있어요? 자본금 엔드 금액은 5천. 자, 날짜 엔터. 또 대변이니까 또 엔터 치면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엔드 300만원이에요. 3뿔뿔. 날짜 엔터. 또 대변도 엔터.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700 맞죠? 밑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7월 달이에요. 그럼 ESC 한 번만 누르고 07 엔터. 17일이에요. 17일 3번 차변에 보통 예금이죠? 103 보통 예금 엔드 금액은 1100. 자, 날짜 엔터. 4번 대변 뭐 있어요? 대손충당금. 자, 대손충당금. 우리 문제 보시면 지금 3번이죠? 3번 일반 전표 3번이죠? 자, 전기에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하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찾으면 돼요. 외상매출금과 관련 대손충당금. 이해 가셨죠? 여기 외상매출금 써있잖아요. 그죠? 요 대손충당금을 선택하면 되겠죠.
엔드 금액 바꿔야 되니까 1000만원. 날짜 엔터 대변. 한글로 쓰세요. 부가세. 부가세 뭐예요? 예수금 100만원. 밑으로 내리고. 자, 4번 문제 8월달이에요. ESC 한번 누르고 08 엔터. 며칠이다? 01. 자,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103 보통예금 또는 손납세금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엔드. 보통예금이 1억 25만 3,800원. 그 다음에 날짜 엔터 차변 대변. 선납세금 선납세금 엔드 46,200원. 이렇게.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정기예금이라는 게 있죠. 정기예금이 있고 정기적금이 있어요. 정기예금 1억 100 뿔뿔. 날짜 엔터 대변 엔터.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30만원 맞죠? 밑으로 내리고. 자, 5번 문제 11월 달이에요. ESC 한번 11월 엔터 1101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 엔드 95만원. 날짜 엔터 또 차변도 엔터. 잡손실 엔드 28,500원. 날짜 엔터 4번 대변 103 보통예금이죠. 그럼 97만 8,500원 맞고 밑으로 내리고. 자, 하면 일반전표가 끝난 거예요. 그죠? 일반전표 ESC.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해 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답 다 써 있으니까, 그죠? 다 써 있잖아요. 그죠? 자, 프로그램. 메인 매출 전표. 클릭. 자, 1번. 몇 월 달이에요? 1월 달 01 엔터. 뭐 1월 달 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41 04. 자, 과세비용은 뭐였어요? 57 카과. 품명은 아무거나 써도 되죠. 수선 시설장치 뭐 상관없어요. 자, 카과 현과 건별은 부가세 합천 금액을 써야 돼요. 그죠? 공급 대가라 그래. 부가세 포함한 금액 얼마 써야 돼요? 33만원. 그래야 엔터 치는 순간 30에 3만원 이렇게 자동으로 나눠져요. 자, 거래처는 어디에요? 시설. 그쵸? 됐죠? 자, 그 다음에 카드를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를 쓰게 돼 있어요. F2. 무슨 카드를 결제했어요? 여기 보면 무슨 카드? 국민카드. 그러니까 국민카드 이렇게 되고. 자, 3번 혼합. 자,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수선비죠. 수선. 제주 부분이니까 500번대. 한간비는 800번대야. 다 알죠? 이것도 108에 참고하면 돼요. 118에.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 거래처 변경해야 돼요. 거래처 변경하는 것도 118에 참고하세요. 자, 거래처 어디에요? 국민카드예요. 국민카드. 이렇게 되겠죠. 엔터. 자, 2번 문제 2월달이네요. ESC 한번 02 엔터. 자, 2월 3일 03 과세 유형은 55 수입이에요. 55 수입. 뭐예요? 기계 쓰시면 되고. 자, 부가세를 맞춰야 되니까 그죠? 얼마 입력하면 돼요? 4,240만원을 입력하면 부가세가 424만원이 찍혀요. 거래처는 세관, 인천세관이에요. 인천세관. 자, 전자 있죠? 1번 전자, 3번 혼합.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가 세관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가세만 딱 찍혀요. 차변의 부가세. 4번 대변만 해주면 되겠죠. 대변은 103 보통예금.
그러면 끝이네요. 엔터.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분계죠. 2월 달이네요. 같은 2월이에요. 여기서 하면 되겠죠? 15일. 이렇게. 15일. 53 면세. 53 면세. 접대비. 품목은 사실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얼마냐면 10만원. 그래서 품목은 자유롭게 써도 돼요. 자, 거래처는 어디에요? 풍성 하원에서, 그쵸? 풍성 하원에서 화환을 산 거니까. 자, 전자 있죠? 전자계산서. 그러니까 전자 있는 거고, 3번 후나. 이렇게. 자, 차변은 뭐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 몇 번대로 해야 돼요?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를 500번대 쓸 때는 뭐예요? 원재료 매입처. 이렇게 나올 때. 원재료 매입처는 500번대. 아니면 800번대겠죠. 자, 4번 대변에 이지급금 10만원. 됐죠? 자, 3번 했고 4번도 2월달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면 되겠죠? 2월 며칠? 18일. 몇 번이에요? 10일 과세. 이렇게. 트럭. 쓰던 트럭을 팔았어요. 부가세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니까 아까 부가세가 얼마 찍혀요? 105만원. 그러니까 얼마 입력해야 돼요? 그쵸. 1050. 이렇게. 그럼 부가세가 105만원 찍히죠. 거래처는 어디에 팔았어요? 이배달. 이배달. 개인이네. 이배달 씨한테 팔은 거죠. 자, 전자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자, 그럼 부가세는 맞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뭐예요? 차량 운반구예요. 차량 운반구. 이거 손대표해주면 되겠죠. 금액 바꿔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 1800. 이렇게. 자, 대변은 다 됐고, 이제 차변.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자, 감가상각 누계. 자, 감가상각 누계 쭉 많은데, 이 차량 운반구 거니까,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를 찾으면 되겠죠. 선택하면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 감누가 600만원, 6뿔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차변에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금 있었어요. 선수금 얼마다? 180. 이렇게. 조금, 그쵸?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조금 잘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조금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얼마예요? 975만원. 또 차변. 이렇게 많아. 그죠? 유형자산, 처분손실.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150만원. 합계 맞죠? 엔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해볼게요. 5번. 분계 5번. 자, 3월달이네. ESC 한번.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그냥 빠져나오시고. 아니요 할게, 아니요. 자, 5번 문제 3월달이에요. 03. 엔터. 50일 과세죠? 며칠이에요? 7일. 07. 50일 과세. 건물 이렇게 할게요. 건물. 자, 공급가액은 1억 1000. 부가세가 1100 이렇게 되겠죠. 거래처 양주산업. 자, 그 다음에 전자 있어요? 전자 있죠. 문제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을 수취했대요. 전자 있고 1번 전자, 3번 혼합. 이렇게. 자,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 하고 잘못 선택했어요. 완성 건물 아니고 그냥 건물이에요. 그죠? 건물, 그냥 건물. 자, 건물 1억 1000. 그 다음에 부가세 됐고 4번 대변에 뭐예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얼마다? 1억 2100. 됐죠?
엔터.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일반좌표 메인 매출이 다 끝났네요. ESC. 메인 매출까지 입력을 했고, 이제 큰 문제 3번. 큰 문제 3번 부가세. 부가세. 자, 1번 문제 볼까요? 다음 자료를 보고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및 공통 매입세액 정산을 하래요. 자, 일단 정산부터 해볼 건데, 정산. 정산이 있고 안분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 때 하는 거는 안분계산. 예정 때 하는 거는 안분계산이고, 확정 때 하는 게 정산이다. 자, 일단 한번 프로그램을 들어가 볼까요? 여기 부가세 메뉴에, 자, 뭐가 있냐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여기로 들어갈게요. 자, 몇 기예요? 2기 확정. 2기 확정이니까 7월부터 아니지.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이렇게 되겠죠. 10월부터 12월, 10월에서 12월 이렇게. 자, 여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안분계산. 안분계산 언제 한다? 예정 때. 그다음에 정산은 언제 한다? 확정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 정산 해볼게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1번 공급가액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왜냐면 공급가액 있죠, 문제. 잠깐만요. 문제를 보시면 여기 공급가액이 있으니까 이게 기준이죠. 자, 1번 선택. 자, 불러올 거예요? 아니요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순서대로 해주면 돼. 총 공통 매입세 이렇게 써 있어요. 총 공통 매입세.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다 써 있어요.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이래. 500만 원. 500만 원 쓰면 되겠죠. 여기가 500만 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총 공급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총 공급가액은 뭐냐면 과세 공급가액 플러스 면세 공급가액이에요. 총 공급가액은 뭐다? 과세 공급가액 플러스 면세 공급가액이다. 자, 근데 특징이 정산이라는 거는 예전 거 확정 거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기 확정이죠. 그러니까 2기 예전 거도 봐야 돼. 2기 예전 거, 2기 확정 거 다 더하는 거다. 그래서 자, 예정은 7월부터 7, 8, 9, 9, 그죠? 확정은 10, 11, 10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과세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더하면 얼마예요? 2억 5천이네. 2억 5천 분의 면세가 5천이잖아요, 그죠? 이걸 써주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여기가 2억 5천 분의 면세 공급가액. 면세가 얼마예요? 시험 문제 보면 5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불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한문으로 이미 불공제한 거. 그래서 기불공제세액은 예정 때 불공 처리한 걸 써주면 돼요. 예정 때 불공 처리한 거. 이것도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이익이 예정 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액. 요게 뭐다? 요게 확정의 기불공이야. 기불공. 이미 불공 처리한 거. 그게 얼마예요? 80만원이네, 80만원. 그러면 80만원을 입력해주면 돼요. 80만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정산이 끝난 거예요. 정산이 끝났다. 그리고, 일단 빠져나갈게요. 정산은 다 한 거야. ESC. 저장 yes. 자, 문제에서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이거를 작성하래. 자, 매입 쪽 보면 세금 계산 수치를 했는데 그쵸? 과세 사업 관련은 1억 8천에 180 이렇게 있어요. 면세 사업 관련이야. 면세 사업 관련인데 부가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2천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 어떤 물건을 사왔는데 어디에 쓴다? 면세 사업에. 그럼 뭐가 돼요? 불공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가 불공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그죠? 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안 해봐서 그렇지.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뭐예요? 아까랑 똑같이 이익이 확정이에요. 10월부터 12월 아니요 하시고, 자 여기 있죠.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 여기에 면세사업 관련, 이게 지금 한 건이죠. 한 건이 아니라 8매 이렇게 써있어요. 8매. 요거 보시면 여기 요거 할 거예요. 여기 면세사업 관련, 이래서 불공이야. 몇 매? 8매. 여기가 8, 금액은 2천, 2천에 200 이렇게 되겠죠. 자, 다 된 거예요. ESC 저장 yes 하면 돼요. 그러면 요것도 끝난 거죠. 자, 3번에 2번 문제. 수출 실적 명세서 및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 두 개를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직수출이니까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면 되고, 요거 보고,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매 확인서 요거 써 있으니까 여기 요걸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수출 실적 명세서부터. 자, 수출 실적 명세서도 되게 쉬워요. 자,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있어요. 클릭. 자, 몇 기예요? 2기 예정.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자, 수출 신고 번호 있잖아요. 그죠? 수출 신고 번호. 요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요거 수출 신고 번호. 요거 끝에 그 영문자 X예요. 영문자 X 쓰는 거야. 자, 812 34 5812 3458 끝에가 뭐예요? X 이렇게 수출 신고 번호. 자, 선적일 그대로 쓰면 되겠죠. 선적일 거 써있죠. 시험지 보세요. 바로 옆에 2024년 7월 22일 이렇게 써있어요. 자, 통화 코드는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USD 뭐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이거 한글로 써도 돼요. 미국 쓰면 USD로 바뀌어요. 자, 환율은 선적일 환율 따지면 되겠죠. 환율은 거기 하나뿐이 없네 지금. 그죠? 1,400원 그러면 1,400원. 자, 외화 몇 달러? 3만 달러야.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은 4,200만원. 그대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환율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선적일 환율이 1,400원. 몇 달러다 외화? 3만 달러. 그럼 1,400원 곱하기 3만 달러에서 4,200만원이 나온 거죠. 거래처는 생략한대. 거래처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요. 거래처가 뭐 어쨌든 없어요. 그럼 이게 작성이 끝난 거다. 뭐 어렵진 않죠. 거래처 있으면 거래처 넣으면 돼요. 근데 없잖아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 된 거고. 자, 빠져나갈게요.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요거 구매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작성하래. 자,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클릭. 자, 얘도 똑같이 7월부터 9월이죠? 7월부터 9월. 얘도 어렵진 않아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구매 확인서. 구매 확인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구매 확인서를 선택하면 돼. 2번 구매 확인서 이렇게. 서류 번호도 그 옆에 있죠? 서류 번호 그대로 보고 쓰시면 돼요. PK 막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요거 PKT 뭐 이렇게 돼 있네. 자, PKT 그 다음에
20 2407315555. 자, 발급일. 발급일도 뭐 써있죠? 2024년 8월 5일 이렇게. 자, 품목은 없잖아요, 그죠? 거래처 F2.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최강전자라고 되어 있어요. 최강전자. 이거 보고 쓰시면 돼요. 최강전자 이렇게.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7천만원. 하면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이렇게. 금액은 여기 있잖아. 7천만원. 자, 그 다음에 3번. 일기 확정 신고서를 작성 및 마감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하셔. 부가세 신고하라는 얘기죠. 자, 마감이 되어 있대요. 이건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자신고를 한대요. 자, 전자신고를 하는 거예요. 전자신고. 자,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빠져나가고 저장. 프로그램. 자, 여기 보시면 전자신고라는 게 있어요. 전자신고 클릭하고, 자, 날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일기 확정.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이렇게. 그러면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 이게 있다고요. 여기 체크돼 있죠? 자,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파일로 만들어야 돼. 이 파일로 만드는 걸 뭐라 해야 되냐면 제작이라고 그래. 제작. 여기 제작을 클릭하면 비밀번호 쓰라고 되죠. 시험 문제 보면 비밀번호 뭘로 지정하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1, 2, 3, 4, 1, 2, 3, 4로 해. 1, 2, 3, 4 밑에도 1, 2, 3, 4 이렇게. 이건 아니고 1, 2, 3, 4, 1, 2, 3, 4 8자리 밑에도 1, 2, 3, 4.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1, 2, 3, 4, 1, 2, 3, 4 밑에도 1, 2, 3, 4, 1, 2, 3, 4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작했죠? 그 다음에 홈택스 바로 가기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실제는 로그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로그인 했다 치고 X 누르세요. 그러니까 로그인 했다 치고야. 시험 볼 때도 X 누르면 돼요. 자, 이제 요 화면이 나오면 찾아보기 하면 돼. 찾아보기. 시험 문제 보시면 C 드라이브에 뭐 ENC 작성일자 뚝 돼 있죠. 여기 C 드라이브에 맨 끝에 보면 이거잖아요. 그죠? ENC 작성일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열기.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불러온 거야. 그죠? 찾아보기 했죠? 잠깐만요. 자, 찾아보기 해서 불러오기를 했어. 쭉 내리세요. 여기 순서대로 하나씩 쭉 누르면 돼. 형식 검증하기 하면 비밀번호 물어본다고. 아까 비밀번호를 1, 2, 3, 4, 1, 2, 3, 4를 설정했어요. 확인. 그 다음에 형식 검증 결과 확인 했고, 오류 있는지 보는 거예요. 내용 검증하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용 검증 확인. 그 다음에 오류가 없으니까 전자 파일 제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제출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볼게요. 여기 전자 파일 제출하기를 눌러야 돼요. 전자 파일 제출하기 확인하면 제출이 된 거예요. 닫기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 된 거다. 자, 이제 요건 닫아도 되겠죠. 다 됐으니까 이거 닫고 여기도 빠져나갈게요. 자, 이제 문제 결산할 차례예요. 이제 결산. 자, 결산 1번 문제. 어진 상사는 2024년 2월 1일 국민은행으로부터 1년 갱신 조건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다. 자, 12월 30일 현재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570만원이래요. 자, 이거 뭐 부가세, 아니, 마이너스 통장 정리하는 거예요. 자, 뭐 어렵진 않아요. 마이너스 통장 정리를 어떻게 한다? 보통 예금이니까 보통 예금 얼마예요? 570.
570. 대변에 단기 차익금. 단기 570. 이렇게. 단기 차익금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 밑줄 쳐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문제. 미국에 소재한 거래처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6,025만원인데 이게 5만달러예요. 현재 환율은 1,390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일단은 보세요. 외상 매입금이 얼마예요? 6,025만원이야.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서 뭘 할 거냐면 달러 곱하기 환율이에요. 몇 달러? 5만 달러. 외화 부채 외화 자산 평가하는 거 배웠죠? 지금 5만 달러야. 5만 달러 곱하기 현재 환율이 1,390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자, 이거 계산하면 6,950만원이에요. 이렇게. 한 줄 띄우고 달러 곱하기 환율이에요. 달러는 5만 달러. 환율은 1390. 그러면 자, 늘었죠? 얼마 늘었어요? 얼마 늘었냐면 여기서 이거 빼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925가 늘었네. 925만원이 어떻게? 늘었다. 증가했다. 저번 회차에도 시험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이 늘은 거야. 외상 매입금이 늘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갚을 돈이 늘었으니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뭐가 돼요? 외환산 손실이에요. 만약에요. 외상 매출금이 늘었어. 받을 돈이 늘은 거잖아. 그죠? 그럴 때는 외환산 이익이고. 그래서 지금은 외상 매입금이 늘었으니까 뭐다? 외화환산 손실. 얼마? 925만원. 925만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자, 925만원. 이렇게. 자, 거래처는 여기 있죠. 거래처 인사이드 아웃이네. 그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거래처를 써줘야 된다. 밑줄. 이렇게. 자, 3번 문제. 당사는 생산부서의 원재료를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해연도 9월 1일에 임대인에게 1년분 임차료 1,8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고 1년분 임차를 선급비용. 좀 어려운 문제죠. 그죠? 자, 임차료를 했으면 편할 텐데 뭘로 했어요? 선급비용으로 한 거야. 보세요. 보통은 뭘로 해요? 임차료로 해, 임차료. 처음에, 그쵸? 처음에 줬을 때 임차료 180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 1,800만원. 자, 이렇게 분계를 했다면, 자, 1,800만원 중에 내년께 포함되어 있죠. 내년 몇 개월? 8개월치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8개월치 계산을 해서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임차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 문제는 임차료를 하지 않았어. 임차료를 해야 되는데 임차료 대신 뭘 썼다? 선급비용으로 쓴 거야. 선급비용은 뭐예요?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 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임차료 뭐예요?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선급비용 자산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쵸? 비용 처리를 한 번도 안 했죠. 비용 처리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올해 거만큼 비용 처리를 해주면 된다. 1,800만원 중에서 그쵸? 내년 게 아니라 올해 거. 날짜를 한번 엿떴을까?
자, 올해 거 계산할 거니까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거 올해 그러면 9, 10, 11, 12 몇 개월이요? 4개월에 4개월 올해 거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1800만원 중에서 올해 게 몇 개월? 4개월 그쵸? 나누기 12 12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1800만원 곱하기 12분의 4 하면 얼마 나와요? 6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원래 임차료를 했으면 임차료 처음에 임차료를 했다 뭐 비용 처리했다 그렇게 나오면 내년 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용의 이연이니까 내년 거 구해서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임차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임차료를 하지 않고 뭘로 했어요? 선급비용 자산으로 한 거야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했으니까 비용 처리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니까 올해 거만큼 비용 처리한다 생각하면 돼요 올해 거만큼 9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이에요? 9, 10, 11, 12, 4개월이야. 그러니까 1,80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 6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자 결산 분계 12월 31일 임차료 올해 것만큼 비용 임차료 600만원 대변에 뭐예요? 선급 비용 60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예요, 이거? 완전 자동. 이거 뭐 자동으로 할 거니까, 좀 이따 자동 할 때 보면 되겠죠. 뭐 특별히 계산할 거 없어. 자, 5번 문제. 2024년 4월 15일 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5,400만원이다. 영업권에 대한 12월 말 결산 회계처를 하시오. 회사는 무형전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고 있으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개월로 1개월로 처리하래. 자, 무형자산 상각을 할 거야. 감가상각, 그죠? 무형자산 상각. 유형자산 감가상각하고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해요. 그쵸? 무형자산 특징 중에 뭐가 있어요?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금 상각 방법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상각 방법을 몰라. 그럼 뭘로 한다? 정액법으로 한다. 정액법으로 할 거야.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는 게 원칙이죠. 이거 여기 잔존가치 있단 말, 뭐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없는 거야. 자, 정액법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정액법 취득 5,400. 자, 잔존가치 없죠. 그죠? 그럼 바로 나누기 나누기 내용연수 몇 년? 5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게 1월 1일 날 취득했으면 딱 1년치인데 4월 달에 취득했어. 그러면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본다. 4월 달에 취득했으니까 4월 한 달 이렇게 하는 거야. 4월부터 여기다 써볼까요? 4월부터 결산 언제까지예요? 12월까지. 그럼 몇 개월이야 이게? 총 4월부터 12월까지 몇 개월이다? 9개월이에요. 9개월. 총 9개월. 총 9개월이죠. 9월이면 9개월 이렇게. 그러니까 자, 월할 계산할 거야. 내용 연수는 5. 그래서 5로 나눈 거고. 그쵸? 12분의 9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12분의 9 곱하기 9 나누기 12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나누기 5 곱하기 9 나누기 12 이렇게 12분의 9예요 이게. 자, 그럼 얼마 나와요? 810만원 810만원 이렇게. 얘도 자동으로 할 거야. 자동 이렇게.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분계가 1번, 2번, 3번 3개 분계구죠? 4번, 5번은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분계가 만약에 1번, 2번, 5번이다 그러면 1번, 2번, 5번 분계부터 하는 거야. 순서가. 분계를 먼저 하고 나머지 자동은 자동에 따라. 자, 그러면 분계 3개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결산 분계 어디다 입력해요? 일반 전표에.
일반 전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프로그램 띄우고, 자, 회계관리에 일반 전표. 결산은 무조건 12월 31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날짜를 12월 30일 다 쓸게요. 12월 31일. 5번, 6번으로 해도 되고 3번, 4번으로 해도 돼요. 결산은. 자, 3번, 4번 해도 되고 5번, 6번 해도 돼요. 결산차변, 결산대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3, 4번으로 할게요. 그건 상관없어요. 자, 1번 문제. 103 보통 예금이죠. 엔드 570. 자, 4번 대변 뭐예요? 단기 차입금. 아니. 단기 차입금이에요. 잘못 눌렀어요. 그죠? 단기 차입금. 거래처 써야 되죠?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 570. 자, 2번. 그쵸? 3번 차변에 외화한산 손실이에요. 외화한산 손실 엔드 925만원. 이렇게 925만원. 4번 대변에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도 거래처 써야 되죠. 그쵸? 인사이드 아웃 925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분계잖아요. 그래서 3번 분계. 3번 문제 3번 차변에 임차료. 자꾸 영어로 나와다 그죠? 임차료. 자, 임차료 몇 번대로 해야 돼요? 생산부서에, 그쵸? 원재료 보관.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임차료 해야 돼요. 500번대, 800번대 잘못 구분하면 문제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3점이 날아가는 거죠. 600만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선급비용 6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분계 1번, 2번, 3번 다 입력했어요. 그죠? 일단 빠져나가고.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이 자동이에요. 4번은 이제 완전 자동이고 5번은 요거 입력하기만 하면 돼. 무형자산에, 영업권에. 자, 자동은 그럼 어디다 입력하느냐? 요 결산재료 입력이죠. 결산재료 입력 클릭. 자, 1월부터 12월인데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 이렇게 되겠죠. 자, 순서대로 할게요. 4번 문제 완전 자동이라 그랬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외상매출금 받으럼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할 거예요. 대손충당금, 대손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대손충당금 클릭 이렇게. 자, 문제 잠깐 다시 보고 넘어갈까요? 여기 보시면 외상매출금이랑 받으럼에 대해서 몇 퍼센트? 2%.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필요한 건 외상매출금 받으럼 2%예요. 자, 보세요. 그럼 퍼센트 여기가 그거예요. 대손율 몇 퍼센트다? 2%. 2라고 쓰면 돼요. 그럼 2%가 되는 거야. 대손율 2%. 그러면 계산을 내가 쭉 다 해준단 말이야. 필요한 거는 외상매출금이랑 받으럼만 필요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없애면 돼. 스페이스바 엔터. 그치면 돼. 자, 그러면 지금 외상매출금 받으럼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결산 반영 누르면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 외상매출금 거, 여기 받으럼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무형자산 상각이잖아요. 그죠? 무형자산. 사무실만 있어요. 자, 잠깐만요. 이 매출 총액 기준으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저번에도 했긴 했지만 매출 총액을 기준으로 위에가 공장, 아래쪽이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은 사무실 쪽만 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 중에 뭐예요? 영업권. 영업권 여기다가 아까 계산한 게 810만원 나왔죠. 810만원 엔터. 자, 그 다음에 이게 자동 결산이에요. 여기가. 그쵸?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자동 결산. 자, 여기서 꼭 뭘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된다. 전표 추가를 눌러야 분계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자동 결산. 자, ESC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문제 5번 원천 징수할 거예요. 자, 다음은 영업부 김성민 과장의 11월 기속 급여 및 상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 징수 이행 상 신고서를 작성하셔. 단 기초 코드 등록, 환경 등록, 원천에 급여 자료 입력 화면에서 부분별로 입력 이거를 변경하래요. 자,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초 코드 등록 있죠. 기초 코드 등록에서 뭐라고 돼요? 환경 등록 클릭. 자, 환경 등록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에 원천, 여기 원천 징수. 자, 원천 들어가서 5번에 그쵸? 여기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 구분 없이 입력을 뭘로 바꾸래요? 2번 구분별로 입력 이렇게 바꾸고 하래요. 됐죠? 자, ESC 빠져나와서 자, 급여자료 입력 바로 들어갈게요. 급여자료 입력 클릭. 자, 일단은 수당 공제부터 해야 되겠죠. 수당 공제 급여부터. 지금 보시면 기본급이랑 식대만 있어. 그러면 기본급이랑 식대만 빼고 나머지는 없애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급 상회 필요 없죠? 사용 여부를 부로 놓을 거예요. 직색 수당 부, 그 다음에 월차 수당 부, 식대는 있고, 그죠? 자가운전 보조금 부, 그 다음에 야간걸 수당 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자, 지금 보시면 급여는 11월, 그쵸? 11월. 지급은 언제예요? 11월 30일이고, 맨 밑에 있죠?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급여는 11월 30일 날 지급한 거고, 11월 30 이렇게 되겠죠. 김성민. 이제 일단 그대로 쓰면 돼요. 기본급은 300, 식대는 20, 그 다음에 국민연금 13만 5천,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10만 6,350, 그 다음에 장기요양 13,770, 그 다음에 고용 24,000원 받고, 소득세 74,350 맞고, 지방소득세 7,430원 맞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ESC 해주고, 한 세트씩 합시다.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작성할게요.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이렇게 급여와 관련된 거 하는 거예요. 자, 11월 귀속을 언제 지급했어요? 11월 달에 이렇게 해주고, 그쵸?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는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여기 써주고, 없으니까 그냥 저장을 하면 돼요. 불러온 거고, ESC 저장, yes.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과 관련돼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상여금. 자,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서. 자, 몇 월 달이에요? 11월 달. 그쵸? 여기를, 상여로 놓고, 지급은 원래, 내년이라고 돼 있는데, 문제 보면, 어디 갔어? 12월 31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12월 31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지급한 걸로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여금 얼마예요? 250 해주고, 그 다음에 고용이 2만원, 소득세 20만 7,020, 지방소득세 2만 700원. 이렇게. 그럼 다 된 거죠. ESC.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하면 돼요.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자, 11월 기속.
그쵸? 11월 귀속 언제 지급했어요? 12월 달에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ESC만 누르면 돼요. ESC 저장 하면은 끝이다. 빠져나갈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해볼게요. 다음은 어진 상사의 사무직 직원인 이태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 탭, 부양가족 탭,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래요. 자, 자료 1. 지금 현재 근무지는 어진 상사예요. 자료 1번 보면 경기 상사에서도 근무했었고 어진 상사는 현재 근무하는, 그쵸? 지금 현재 근무하는 거고, 그럼 경기가 뭐예요? 전 근무지가 되겠죠. 전 근무지, 그쵸? 그래서 종전 근무지 입력을 해볼게요. 전에 다녔던 회사. 자, 프로그램. 자, 원천징수 메뉴에서 여기 있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 자, 사원을 불러와야 되겠죠. F2 누르시고 사원 이름이 누구예요? 이태원. 자, 그러면 소득명세 탭에 오른쪽 끝에 종전근무지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책 보시고 요걸 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요거 책 보시면서 입력을 할게요. 자, 회사 이름은 주경기, 한글로 주경기. 그 다음에 종교 관련 종사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불어놓을게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412-8124-785 이렇게 하시고, 자, 근무기간 있죠? 2024년 1월 1일부터, 그쵸? 20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했어요. 자, 급여 있죠? 자, 월급여가 450이고 연감급여를 쓰면 돼요.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4,950만원을, 잠깐만요. 감면 아니고, 자, 급여 4,950 이렇게. 자, 상여 없고 쭉 내려서 국민연금 이런 거 입력해야 되겠죠. 쭉 내려서 거의 끝에쯤에 있죠, 그죠? 자, 요 순서대로 입력할게요. 건강. 자, 건강이 두 번째 줄 182만 6천원. 그 다음에 장기가 18만 7천원. 그 다음에 고용 44만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240. 자, 그러면 요건 다 입력했고, 그 다음에 자, 기납부 세액 중에 여기 있죠?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입력할 건데 보통은 결정세액이 많이 나와요. 그죠? 결정세액 나오면 그렇게 쓰면 되는데 그냥 원천징수세 258만원 쓰면 되겠죠? 258만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25만 8천원 하면 되겠죠. 자, 현 근무지는 그쵸?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을 할 필요 없어요. 그쵸? 현 근무지는 어진 상사는 지금 입력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족 현황. 가족을 한번 볼까요? 자, 부양가족 본인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 소득 없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시네요. 여기 보시면 추가 설명 있어요.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은 3,600만원, 필요경비는 1,600만원. 그러면 자, 3,600만원에서 자, 3,60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거예요. 그죠? 필요경비, 경비가
1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1600 빼니까 얼마 남아요? 2000만 원. 자,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 없다. 소득이 있다. 자, 임대소득은, 그죠?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은 사업소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으면 소득이 있는 거예요. 소득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득, 그죠? 확실하게 소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들, 딸 있고. 자, 부양가족, 그죠? 부양가족에 가서 수정할 건 수정해야 돼요. 자, 부양가족 탭 들어가서 입력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순서대로 입력할게요. 자, 배우자 몇 번이에요? 3번인데 코드를 잘 모르면 F2 눌러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그쵸? 근데 대부분 많이 하신 분은 관계 코드를 다 외우셨을 거예요. 자, 배우자 김진실. 자, 1번 내국인, 1번 주민번호 771214 2458 694 이렇게. 자, 47세고 자, 소득 기준 초과 여부, 소득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초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없으니까 부로 놓으면 돼요. 그래서 배우자 됐죠? 소득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모 어머님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F2 누르고 자, 소득세 직계존속 1번. 최명순 내국인 1번. 그 다음에 또 1번 누르시면 되겠죠. 주민번호 440425 2639 216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보시면 장애인인데 소득이 있잖아요. 그죠? 소득이 초과 여부 초과됐어요. 그래서 열어 놓는 거예요. 소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셔도 여기를 장애인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소득이 있으면 장애인도 이게 부과되는 거예요. 소득이 그만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F2 아들 직계비속이죠? 4번을 쓰면 되겠죠. 4번 직계비속. 자, 이민석 1번 내국인 1번 주민번호 이렇게 하면 되겠죠. 030505 35 69 79 이렇게 21살. 자, 일단 소득은 초과는 아니에요. 소득은 없으니까 부로 놓으면 돼. 그 대신 뭐예요? 자녀니까 20세 이하여야 되는데 20세가 넘었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부에 가 있는 거 커서가. 그래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 이채영 주민번호가 080214 4452 141 이렇게 16살 소득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부 이렇게 자, 됐죠? 20세 이하 해주면 된다. 자, 부양가족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을 보실 때 너 답지 보면 여기 이제 성명 순서는 다를 수 있으니까 혹시 답지랑 참고하실 분은 이 순서가 다를 수는 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순서는. 자, ESC. 자, 자료 3번. 자, 자료 3번 볼게요. 보험료. 일단 보험료의 특징은 보장성 보험만 돼요. 저축성은 안 돼요. 그래서 저축성은 저축성이라 나와요. 그렇죠? 저축성은 저축성이라 나온다. 그럼 저축성이 아닌 건 다 보장성이라 보면 돼요. 자, 본인 보험료,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보장성 운전자 보험 다 되겠죠? 그렇죠? 두 개 더하면 84만 원이에요. 자, 프로그램 띄워서
자, 보시면 뭐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뭐 연금, 월세 이런 건 밖에 메뉴가 있으니까 밖에 메뉴를 쓰면 되고, 밖에 메뉴가 없는 거는 부양가족 탭에서 하면 돼요. 부양가족 탭에서. 자, 부양가족 탭에서 자, 사람 클릭하고 이태원 클릭하고 노란 부분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돼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창이 떠요. 그래서 국세청 간소화하라고 돼 있죠. 일반 보장성 보험이 두 개 합쳐서 84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시험지 보면서, 자, 모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근데 모친 보시면 아까 소득이 있었잖아요. 그죠? 소득이 있으면 의료비 빼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소득이 있으시면 의료비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X 치시면 되고, 자, 배우자. 저축성 생명보험. 저축성은 안 되죠. 그래서 저축성 X. 그래서 모치는 소득이 있으셔서 안 되는 거고, 소득이 있어서 안 되는 거고, 배우자 거는 저축성이니까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교육비 볼게요. 교육비 본인 대학원. 대학원은 본인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 배우자 대학교 되죠. 그쵸? 교육비 같은 경우는 또 안 되는 부류가 뭐예요?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교육비가 안 돼요. 자, 아들은 대학교 되겠고, 그 다음에 딸 수업료 되죠? 자, 교복은 한도가 얼마예요? 한도가 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 된다? 50만원. 그래서 시험지에 50만원으로 고쳐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체험학습비는 한도가 얼마예요? 30이에요. 그래서 30만원만 입력해야 돼. 예, 되셨죠? 그래서 교복은 50만원까지 되니까 50만원만. 그 다음에 체험학습은 30만원까지 되니까 30만원만. 뭐 요점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딸은 총 얼마 쓴 거예요? 280이에요. 교육비가. 자, 사람 이름 클릭해서 또 본인 클릭. 교육비 여기 있죠. 여기. 자, 본인 쓴 게 800만원. 8뿔뿔 엔터. 그럼 본인은 사실 여기 본인이라고 떠요. 본인 외에는 여기도 해줘야 되겠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김진실님 여기 교육비. 자, 700만원 7뿔뿔 하고 여기 보시면 밑에 잠깐만요.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1번이 취약전아동, 2번이 초중고, 3번이 대학 이렇게 돼 있죠. 4번은 본인은 본인께 자동으로 뜨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3번을 누르면 되겠죠. 3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아들 누구예요? 예, 이민석. 자, 아들 같은 경우는 나이는 안 되지만 그죠? 교육비는 나이랑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아들 교육비 얼마냐면 700만원 7뿔뿔 이렇게. 그러면 대학생이니까 3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딸 이채영 클릭하고 여기 아까 얼마 썼다 그랬어요? 280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고등학생이니까 초중고 2번이죠. 고등학생이니까 여기 2번. 자, 이러면 교육비가 끝났죠. 자, 이제 의료비 입력할게요. 의료비. 자, 의료비는 여기 의료비 탭이 있어요. 의료비 탭 누르시고 자, F2. 자, 모친 있어요. 모친은 소득이 있지만 그쵸? 소득이 있지만 의료비는 되죠. 모친. 그 다음에 아까 국세청 1번 해주고 상호 이런 건 안 써도 돼요. 한 건. 자, 금액은 얼마냐면 500만원이에요. 500. 그리고 가로 안에 뭐 있어요? 실손 보험금 수령이 있죠. 그럼 실손란이 있으니까 여기다 쓰면 되겠죠. 300만원 해주면 돼요. 그럼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아들. 자, F2 누르면 돼요. F2.
아들 누구예요? 이민석. 이민석. 자, 1번. 이렇게. 상호 필요 없고. 자, 한 건 하고. 잠깐만요. 자, 금액은 30만원. 시력 보정용 안경. 한도가 50이에요. 그죠? 시력 보정용 안경도. 그렇지만 30만원 썼으니까 한도는 안 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배우자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된다. 그래서 X. 자, 그러면 일단 입력은 다 했고, 자, 마무리를 뭘 해야 돼요? 자, 여기 연말정산 입력 들어가서, 그쵸? 연말정산 입력 들어가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yes. 이걸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다. 자, 다 됐으니까 ESC 빠져나올게요. 됐죠?